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프리미엄 NO365가 출시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NO 강의를 준비하고 첫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O가 저희 합성어죠. 근데 NO라고 읽으면 영어로 아니오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카피가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산화질소의 예라고 말을 하세요. 자, 산화질소는 우리 건강에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우리의 건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차분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자존감에 관련된 연구의 대가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분이에요. 자, 결국 우리 삶은 건강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변화를 위해서 먼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느끼지 못했다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건강의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먹었던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식품들,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정을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원광대 의대에 갔는데 크게 써 있더라고요. 의학의 아버지이시죠, 히포크라테스. 자, 이분은 미신이나 종교 같은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요. 사실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토대로 의학의 체계를 쌓아 올린 분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자, 이분이 많은 명언을 하셨지만 그 중에 저희 제품과 공감되는 아주 귀중한 명언들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먹은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의식 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의학과 먹는 것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은 장애에서 시작된다. 결국 우리가 먹은 섭취한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되죠. 그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겠죠. 세 번째로 아까 의식동원이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자, 이 표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회자되는 문구예요. 결국은 우리의 병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원래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현대의학의 한계, 또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현대의학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싶어서 현대의학에 관련된 그런 한계성을 지적한 책들을 찾다 보니까 수십 권도 넘습니다. 자, 그 중에 제목이 딱 와닿는 10권의 책을 모아봤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중에 한두 권 정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조금 우리가 현대의학과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부른다라는 굉장히 식품 영양학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용된 문구인데요. 미국의 뉴욕 내외과 대학 교수인 알론조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치료약은 모두가 독이랍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환자의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병을 낫게 하려는 의사들의 열성이 도리어 심한 해를 입히는 거고요. 자연에게 맡기면 저절로 회복될 것을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서둘러서 어디로 보내요? 묘지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고요. 자, 중세에는 오랜 시간 전에는 혈액이 순환한다고 믿질 않았어요. 그냥 혈액은 소모돼 버리고 쓰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윌리엄 합이라는 분이 최초로 혈액은 순환한다라는 이론을 얘기했고요. 그게 지금의 어떤 혈액순환과 관련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짤막한 영상인데, 자, 이거 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과 매우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장에서 나간 피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피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피가 가지 않으면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요. 심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혈관과 혈액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와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전신으로 보내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세포로 들어가죠. 정맥은 어떻습니까? 조직에서 걸러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역할. 동맥은 배달부, 정맥은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요.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통로는 혈관과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입니다. 자, 두 번째 혈액이죠.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뉘고요. 자, 결국 우리가 순환이 원활치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순환이 원활해야 구석구석 우리의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겠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이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면역체,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혈관의 혈액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혈관과 혈액의 노화는 곧 인체의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거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깨끗한 혈액이란 흐름이 일단 원활해야 되겠죠.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혈중 성분이 자기 기능을 다해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적성원 때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피가 맑아지면 면역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적성원이 우리 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순환이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몸을 스스로 치유했더라. 그래서 혈액이 맑아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필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혈관과 혈액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건강식품을 정말 한 주먹씩 먹습니다. 2030년까지 약 25조 원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림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신하고 믿고 먹었던 이러한 건강식품들이요, 이름만 건강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소화하고 대사시키지 못하면 그건 그야말로 노폐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더 농축되어 있고 더 집약되어 있는 이런 건강식품, 기능식품이야말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대사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그대로 독으로 쌓이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강의 통해서 알게 됐던 분이죠. 현재 그 메타 분석의 권위자시죠. 명승권 의학 박사. 이분이 모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양제의 배신.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려면 어떤 걸 근거로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임상시험이란 말은 침대에 임한다는 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품. 그래서 약도 아니고 식품이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몸에 안 좋지는 않죠. 그래. 안 먹는 거보단 안 먹는 낫잖아요. 거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47편의 전 세계로 발표된 연구를 다 종합했어요. 그때 1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통계를 해보니까 예. 가짜 약을 먹은 그룹과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영양제를 먹은 그룹 비교했더니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먹은 그룹이 사망률이 오히려 5%가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있는 그러니까 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았다.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를 하면
영양제 배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배신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은 10년 전까지 효과 있는 거로 다 알고 있던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나온 연구를 다 종합해보면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꾸려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보셨죠? 47면 전 세계 47편의 논문에서 약 18만 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자, 메타 분석을 했더니 자, 그럼 메타 분석이 뭔지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분석이란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들 논문이겠죠.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결과를 수집하고요.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해서 결론을 얻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이게 메타 분석이고요. 자, 뒷 화면에는 피라미드가 보이죠. 이게 근거 중심 의학의 피라미드예요. 임상 실험보다 윗단계에 있는 게 메타 분석이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이 사망률이 5%가 높더라는 거예요. 효과는 없지만 사망률을 높이더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죠.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우리 변화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생명의 통로, 혈관, 그리고 혈액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NO라는 물질이에요. 다소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NO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산화질소의 줄임말이고요.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래서 합쳐서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산소를 얻는 건 산화, 산소를 잃는 건 환원.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질소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단순 화합물이에요. 이 산화질소는 인체 내에 혈관 내피 세포에서 주로 활발하게 생성이 돼요. 뭘 원료로요? L-아르기닌. 자, 이건 뭐냐면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백질. 분해된 게 아미노산이죠. 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혈관 내피 세포에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고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자, 깊이 들어가지 마시자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산화질소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약사분인데 유튜버를 하시는데 꽤나 구독자가 많으세요. 재밌게 산화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전문가이시도 하고요. 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며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땅도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되듯이 세포도 혈관이 막히면 굶어 죽어요. 지금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혈관을 움직여보세요. 움직일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당신은 초능력자. 혈관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혈관은 어떻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손끝 발끝까지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율신경 덕분입니다. 자율신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인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젠 다 아시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심장이나 회기관지, 근육으로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피부나 위장, 방광 쪽 혈관은 수축이 되어서 혈액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스트레스 자체가 세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호르몬들이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혈액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가하게 밥 먹고 오줌 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어떤 스트레스든지 간에 혈압은 오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피부는 늙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로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몸으로서는 스트레스 신호를 받으면 숨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수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고무줄로 상상해 보세요.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리겠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지나친 교감신경의 흥분을 부교감신경이 막아줍니다.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혈관이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나 명상, 휴식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에 와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건강과학센터의 로버트 퍼치코트 박사가 아무리 부교감신경이 혈관에 신호를 주어도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혈관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분은 1998년 이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혈관 내피세포 뭔지 궁금하시죠?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가장 안쪽에 혈액이 흐르면서 닿는 상피 조직을 말합니다. 즉, 부교감신경이나 운동신경 말단에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혈관에 투여할 때 혈관에 내피세포가 있으면 확장이 일어나고 내피세포를 벗겨내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혈관 확장인자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 혈관 확장인자가 NO, 즉 산화질소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혈관 내피세포 건강 상태에 따라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혈관 영양제는 모두 다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먹고 있는 오메가3도 결국은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산화질소가 잘 나오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 더, 혈관 내피가 아무리 건강해도 산화질소가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40세가 되면 40%, 60세가 되면 15%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열심히 먹어도 나이가 들면 혈관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심근경색, 뇌경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120세 장수 시대에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조물주는 우리에게 다른 비밀 통로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이용해 산화질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미생물과 협업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게도 해준다는 겁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조물주 만만세!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혈액이 맑아지는 거였습니다. 장청, 혈청, 뇌청.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잘 보셨죠? 그래서 산화질소는요, 우리 몸에 수초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감기라고 하고요. 기체예요.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로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자, 인체 내에서 만약에 산화질소가 없다, 공급되지 않는다, 10초에서 15초면 세포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괴사되어 버립니다. 결국 산화질소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NO는 별명이 많아요. 기적의 분자, 신경 전달 물질, 수초 머물지만 엄청난 일을 해내는 찰나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NO가 해내는 우리 인체 전 영역에 걸쳐서 관여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NO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다. 나이에 따른 산화질소 농도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나이가 들수록 40세가 데드라인입니다. 이때부터 산화질소가 4에서 50%, 전문가들은 50%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면 50%가 감소하고요. 70세가 되면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 되셨다면
위험구역이에요. 위험구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혈관의 단면도와 정면도예요. 20대는 매끄럽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점점점 가면서 좁아지면서 내피세포와 혈관이 굉장히 노후됐죠. 그래서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침착되고. 자, 이런 형태가 유지되면 혈관 내포세포가 더 이상 내피세포가 더 이상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볼로 신드롬,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산화질소 생성 능력의 감소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췌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20대의 혈관, 60대의 혈관. 눈으로 봐도 확연히 구분되시죠? 결국 우리가 병에 걸리고 늙는다는 건 혈관과 혈액의 노후예요. 노화예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에 대한 기전을 찾아낸, 자, 보이시는 세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1998년도에 생체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1992년도 국제적인 학술지인 저명한 사이언스지에 올해의 분자로 선정됐고,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이언스지 1998년도 거. 네. 여기 있죠? 올해의 분자.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산화질소는 뭐 하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준대요.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좋아지겠죠? 그 혈압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혈류가 흐름이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혈액이 잘 흐르면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상승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서두에 이걸 딱 짚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과 면역력의 상승, 회복. 그 결과로 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분이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처럼 미국에도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립의학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자, 봤더니요, 지금까지 산화질소에 관련된 발표된 연구 논문이 19만 건이 넘어요. 그 사이에 조금 더 늘었죠? 네. 그리고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발표된 논문을 봤더니, 연구 결과를 봤더니 7천 건이 넘습니다. 현존하는 물질 중에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방대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산화질소다. 더 이상 이것이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고요. 이건 진실입니다. 구글에다가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쳐봤더니요, 1에서 48까지가 있고요. 그렇게 쭉 전체를 봤더니 1000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요. 900개가 훨씬 넘죠? 1000개 이상의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산화질소라고 다 우리 몸에 유용하게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40세 이후면 우리가 되게 섭취하는 게 산화질소 전구체 단계입니다. 좋은 제품들이. 자, 그게 우리 몸에 40세 이상이면 들어가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산화질소 생성 효소 부족분의 5%죠. 거기다가 40대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게 50%가 반감되죠. 결국 이 5%에 50%밖에 안 되니까 2.5%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그런데 그나마
젖어 있어요. 뭐가 젖어 있습니까? 우리 몸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자, 여기에 통나무가 있죠. 요걸 이제 장작을 패서 땔감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작이 땔감이 젖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화력이 좋은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도 붙나요? 안 붙죠. 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쏘시개조차도 젖어 있어요. 뭐 불을 피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불완전 연소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물질이 연소될 때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으면 타질 않는 거예요. 자, 젖은 장작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끓으면 연기만 나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그래서 화재가 나면 왜 죽냐? 열기도 있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초액이라는 거 아시나요? 젖은 상태로 열을 막 가해서 태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연기가 나고요. 거기에서 까만 진액이 나와요. 그게 목초액. 이게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은 농약 안 쓰고 이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해충을 잡는 약으로 쓰기도 해요. 그 완전 연소는 불완전 연소보다 열 효율이 3배가 높아요. 공교롭게도 L-아르기닌 형태의 자, 우리 몸에 그걸 산화질소로 바꿔주는 효소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혈관 내피세포도 건강하지 않지만 우리 제품과 비교해봤더니요 흡수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자 40세 이상 되면 요즘에 20, 30대도요 우리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전부 다 자신의 지병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몸이 아픈 상태.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마치 젖은 장작과 같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재료를 먹어도 우리가 태워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산화질소도 만들 수 없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소화, 흡수되죠? 그리고 배설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섭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소화 흡수예요. 자,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라는 건 뭘 의미해요? 자, 입에서 씹어서 효소와 함께 잘게 자르죠? 부수죠? 위에서 강한 산을 가지고 녹여내죠? 자, 이렇게 해서 흡수시켜요. 그리고 남는 게 배설되죠. 결국은 뭐가 하는 거예요? 효소와 산. 그래서 우리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효소에 대한 작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소의 아버지 에드워드 하웰이란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대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식생활로 조기에 잠재 효소를 소진하면 효소가 갖고 태어난 효소를 다 쓰면 거기서 생명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효소 총량의 법칙. 그 있는 효소를 아껴라. 효소는요 소화효소가 있고 대사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 80, 대사효소 20. 미국인을 상대로 연구했더니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한 분들은 소식하시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를 써야 되는데 자꾸 소화효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대사효소에서 빼와요. 대사효소에서 부족하면 어디서 빼와요? 호르몬에서 빼와요. 효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작용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일기일소.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작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 뇌혈액 관문이에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도록 관문이 있어요. 마치 우리 혈액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과 짝이 맞아야 통과시켜 주듯이 그 뇌혈액 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약물, 동물,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줘요. 우리 수분 저지막과 똑같죠. 피부에 있는. 그래서 물, 공기, 기체. 그렇죠. 물, 공기.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연탄가스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거기 알코올. 그래서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하시면 이게 수분이고 물이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이고 기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장기간 먹으면 알코올 치매가 오죠. 뇌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니코틴 마찬가지고요. 마취제 마찬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뇌 혈액 관문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그래 현대의학의 한계. 뇌로 약물을 투입시키지 못하니까 뇌세포로 필요한 약물을 보낼 수 없으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이런 걸 우리가 불치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뇌로 약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BBB가 막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관문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릴 수 있겠죠. 뇌혈액 관문을 통과하며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잠재 요소도 쓰지 않으며 NO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타 분석 우리 짚고 가자고요. 자, 우린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 의사나 약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양리적인 걸 터치하시면 돼요? 책임 못 집니다. 회사도 책임 못 집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의료행위 과대 광고하시면 안 돼요. 설령 했더라도 근거를 남기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체험 사례가 너무 좋아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거 남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우리는 툴로 활용하시는 걸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제품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냐, 임상 실험이 되어 있냐, 이거 보셔야 되겠죠. 자, 그와 관련된 아시아경제TV에서 한 15분짜리 영상이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한 내용을 좀 편집했는데요.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자체 균주를 개발하여 산화질소 대사체를 각종 생리활성 물질에 고정화한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세포 실험,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관련 특허 6개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유수한 의과학 교수진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뇌신경 재활 관련 진료와 연구를 진행하는 신용일 교수 연구팀은 마늘 발효액 산화질소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을 대상으로 뇌 혈류량 변화, 체열 변화, 혈압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뇌 혈류량 변화에서는 산화질소를 투여한 실험군이 투여하지 않은 가짜 대조군하고의 비교해서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의 혈류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으며 체열 변화의 측정에서는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아래 팔이나 손바닥, 발바닥 부위의 체열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혈압 변화를 저희가 봤는데요. 투여 전후에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산화질소를 투여한 곳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연기 혈압의 저하가 뚜렷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주요 혈관인 카로티드 아테리, 즉 목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맥의 혈관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뇌의 혈류 공급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투여하기 전과 후에 목동맥의 직경의 변화를 보고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뚜렷하게 실험군에서 뇌혈류가 증가되고 그만큼 뇌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셨죠? 아까 그 임상 실험,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 사람에게 적용시킨 임상, 그리고 산화질소 관련 6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뇌 혈류량이 변화됐죠. 뇌 혈류량이 변화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뇌 혈액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죠. 체열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혈액은 열을 갖고 움직입니다. 혈액 순환이 된다는 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손끝, 발끝까지 체열이 증가했죠. 혈압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경동맥. 자, 왼쪽과 오른쪽에 두 줄기씩 총 4줄기의 목동맥이 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투여했더니 목동맥의 혈류 속도가, 자, 우리는 되게 빠르면 좋은 줄 아시는데 혈류 속도가 빠른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수도 호수를 앞에 막아보세요. 빨리 나가죠. 놔보세요.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를 뚜렷하게 감소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근거 중심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임상실험과 메타분석, 현재 13곳 이상의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시설을 갖고 있는 대학교들과 협업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의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진 표준화된 증거를 의학의 특정 분야에 좀 더 균일하게 적용하는 과학적 의학의 시도. 철저하게 저희 프리미엄 NO365는 근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 임상실험과 메타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혈관을 확장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손발저림. 아까 체열 변화에서도 보셨죠? 혈관이 확장돼서 주는 우리 몸의 이점 보셨고요. 자, 두 번째는 혈액이 정화됩니다. 혈액이 정화됐다는 말씀은 뭡니까? 혈액 내에 불필요한 찌꺼기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자만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 당연히 당뇨, 자, 피로, 비만, 지방간 해결되죠. 혈관 생성. 자, 새롭게 고장난 혈관은 수리하고요. 새롭게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장기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 주죠. 치매 예방, 상처 회복, 면역 조절, 노화 억제. 네 번째는 면역력이에요. 결국은 아까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보셨죠? 혈관 확장과 면역력. 결국 면역력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힐링 파워. 병균, 유해물질, 바이러스, 독소. 외부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면역력이 극대화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를 고칩니다. 5번째, 항상성. 몸이 항상 우리가 유지돼야 될 수치들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 몸이 아파서 가시면 체온 재고,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변 검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체온 조절, pH 조절, 수분 조절, 혈당, 혈압 조절을 해주도록 도움을 주는 게 산화질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5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국 우리 몸에 혈액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혈액에 얼만큼 산화질소의 농도가 충분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게 해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 있고요. 햇볕을 쬐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거죠. 자, 음식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섭취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수박 1통, 생선 1kg, 소고기 1kg. 이 양을 매일 드셔야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산화질소를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세 이상이면 계속 혈관 내피세포가 노화되죠?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화질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우리 몸에 효소를 쓰지 않는 어떤 걸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산화질소의 1000가지가 넘는 이 제품들은요,
L아르기닌, 단백질 형태의 산화질소 전구체 기반 보충제의 경우 NO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작용,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최이은의 OIC 프리미엄 NO365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차별화되어 있냐? 자, 이거는 저희 제품을 만들어내는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제조회사의 제조 공장입니다. 간단하게 공정에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연구와 기술을 접목한 끝에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마늘과 상추의 발효를 접목하여 새로운 산화질소 보충제가 개발되었다. 이 발효액은 산화질소와 생리활성 물질, 그리고 항산화 물질까지 보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주는데 실제로 본태성 고혈압주에게 주입하였더니 혈압이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산화질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체상으로 상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한 산화질소를 발효물에 고정화시켰다는 것이 저희 기술력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관리, 그 다음에 발효 공정, 분리 정제, 농축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일정한 산화질소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NO365의 차별된 기술력.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추, 콩, 양배추, 마늘, 기타 한방 재료들. 자, 이런 것들을 천연 미생물로 100% 완전히 물 상태까지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자, 현재 질소와 산소가 떨어져 있죠. 자, 기체라고 말씀드렸고 반감기가 수초 매우 짰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와 강력한 항산화제의 제왕 글루타치온이 공유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원재료 특이적 생리활성 물질로 효능이 증대돼요. 상추는 어떻습니까? 상추 먹으면 잠이 오죠? 그래서 NO 드시고 많은 체험사라 중에 가장 많은 게 잠이 옵니다. 콩은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좋아요. 실제 이건 임상도 거쳤습니다. 양배추, 카베진이라는 건강식품 아시죠?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마늘, 체온을 높여주죠. 스태미나에 탁월하죠. 그리고 각종 한방 약재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약재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100% 완전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성들, 노폐물들은 전부 정제되고요. 마지막에 남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만 남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글루타치온. 자, 글루타치온 아시죠? 간을 해독시켜주고 면역력이 좋죠? 그리고 피부 미백에 좋고 그래서 이걸 주사로 맞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이 저희 체인 회사에 공급해 주시는 이 프리미엄 NO365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산화질소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산화질소 연구는 L아르기닌을 이용한 산화질소 보충제고 2세대는 질산염을 이용한 산화질소 보충제입니다. 그런데 이 1, 2세대의 산화질소 보충제는 우리 몸에서 없어진 산화질소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 3세대 산화질소는 그 산화질소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없어진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는 보충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화질소는 40세가 되면 내 몸에서 50%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질병과 노화의 시작이죠. 산화질소를 세대별 연구의 흐름을 조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세대, 2세대, 의약품, 3세대. 자, 기전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는 아르기닌, 그냥 전구체 형태고요. 전구체는 전달자.
그래서 L-아르기닌은 아미노산입니다. 반드시 NO 합성 요소가 필요해요. NO 합성 요소.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의 내피세포.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쓰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자, 여러 제품들이 있죠. 뭐 타사 제품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 몸의 소량 5% 내외가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다 섭취 시에는요,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게 활성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장애 시 효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건강식품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부족한 산화질소를 충분히 채울 만큼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 부족하면서 그 외에 다수의 부작용 사례들이 논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개발하신 분의 지난 저희 그 준방송에서 강의하셨던 내용들 그걸 좀 발췌해서 음성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질소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채우면 누구나 10년의 젊음을 역전할 수 있다.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3입니다. 저도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약 9년, 당뇨약 6년을 먹었었고요. 제가 이 연구 개발한 이후로는 어떠한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항산화 영양소가 줄어들고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메타볼릭 신드롬이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이 수직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노화를 억제하고 9988, 234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산화질소와 항산화 영양소 레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사성 질환은 9988, 234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건강수명이 평균 수명을 정확히 10.5년을 못 쫓아갑니다. 10년 이상을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고 암으로 사망합니다. 죽기 전에 70%가 치매로 죽습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집니다. 우리 최의원의 사업자 사장님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화질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저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냥 저희가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유명한 논문입니다. 항산화가 떨어지고 산화질소 레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레벨을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산화 물질은 늘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뭘 못 먹어봤냐? 산화질소를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늘 먹어왔으니까 산화질소만 먹으면 9988, 234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을 맞춰놔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산화질소 레벨을 올릴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40년 동안 연구해왔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냐? 산화질소 레벨을 올리려면 L-아르기닌을 먹으면 된다 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L-아르기닌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L-아르기닌이 올라가면 항산화와 산화질소가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L-아르기닌은 특히 40세 이후에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서 이 L-아르기닌을 가지고 심장병 환자들을 임상을 했습니다. 임상 2상에서 수독을 하게 됩니다. 이 L-아르기닌을 먹는 사람들이 사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해봤더니 심장혈관에 L-아르기닌이 꽉 쩔어 있더라. 그래서 논문의 이 결과는 뭐냐면 심장병 환자에게는 L-아르기닌을 복용하지 말게 하세요라는 게 논문의 결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이 L-아르기닌을 생산하는 회사들, 제약회사부터 네트워크 회사들 수없이 많잖아요. 아마존에 보면은 거의 900가지가 넘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고발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 잘 들으셨죠? 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L-아르기닌 수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걸 대사시켜서 우리 몸에 쓸 수 없는 이 에노스가 뭐냐면요. 혈관 내피 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효소예요. 이 NOS의 기능 감소가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질산염 제제죠. 혈관 수축을 막아주긴 하죠. 하지만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약효 이상의 부작용이 존재하죠. 이 세대도 역시 질산염 제제예요. 자, NO3에서 야채나 과일 그걸 섭취하시면 입에서 효소가 나와서요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NO2죠. 이 상태까지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는 제품들은 입에서 녹여 먹거나 액체를 입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혀 밑에 떨어뜨리거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NO2까지밖에 잘라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3세대 저희 체인 NO 프리미엄 NO36은 어떻습니까? 특허 균주에 의한 미생물 발효공법 100%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효물질 내 NO2를 고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와 혈관, 내피세포 등의 산성 조건, 자, 산화질소는 산성 조건에서 폭발적으로 발현합니다. 그래서 NO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산화질소와 글루타치온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체내에 유지시켜주는 시간을 지속시켜 놨다는 거죠. 자, 다만 저혈압 환자분들은 많이 드시면 두통이나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자신의 섭취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양을 늘렸다 줄였다. 메가요법 늘려서 드시다가 점증요법 늘렸다 줄였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적절한 섭취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호전 반응에 대한, 물론 저희 제품 호전 반응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해와 호전 반응에 대한 관리,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이 제품을 전달하고 드시는 방법을 잘 안내한다면 저희 제품은 엄청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찾아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세대 OIC 프리미엄 365 제품은요, 야노 365 제품은 근거 중심의 식이의학이다. 임상을 통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생리 활성 조절 보호 물질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 한 10년 이상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목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개발하신 분도 말씀하셨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품 꾸준히 드시면 10년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시죠? 자, 1세대, 2세대 의약품까지의 제품들은요, 제가 아까 효소에 대한 말씀드렸죠? 효소 총량의 법칙,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갖다가 써버립니다. 효소를 의존하는 형태예요. 하지만 저희 제품은요, 효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제품 자체가 100% 효소 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울트라리버도 효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잠재 요소를 꺼내 쓰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체이은 프리미엄 NO365 어떤 제품이냐? 첫 번째, 생리특이적 NO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복합 바이오 신소재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사체라는 표현을 쓰죠. 완전 발효시켰다. 100% 천연 물질입니다. 천연 물질.
독성이 없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NO와 강력한 항산화제의 제왕인 글루타치온과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체지만 떠돌지 않습니다. 고정화시켜 놨죠? 네 번째, 수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를 몸속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혈관과 혈액 내에 가두어 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소 비의존성. 우리가 갖고 태어난 효소를 전혀 쓰지 않는다. 오히려 소화를 돕는다. 오히려 소화 기능을 더 좋게 해준다. 그리고 전구체가 아닌, 전구체 전 단계가 아닌, 전달자가 아닌 대사체, 완전체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소화 단계가 끝나 있습니다. 소화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드시면 바로 혈관과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산화질소가 하는 다섯 가지 역할. 첫 번째,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혈관이 이완되겠죠. 자, 연세가 드실수록 뭐가 문제예요? 수축됐는데 이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혈관이 10%에서 15% 정도 이완됩니다. 산화질소 저희 제품을 드시고 30분 안에, 그래서 섭취하시고 30분 이후에 혈압 테스트를 해보시면 낮아져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켜주고요.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혈관을 생성시켜주고, 말씀드렸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요. 그 면역력을 통해서 NO와 더불어 우리 몸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그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우리가 항상 유지돼야 될 항상성이 조절되더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8가지로 NO를 모르시는 분에게 펼쳐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BBB, 뇌혈액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류를 변화시키고 경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의 흐름을 천천히 하게 해서 더 많은 혈류량을 뇌로 보내주죠. 자,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산화질소 검사지예요. 자,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본인의 타액을 이렇게 묻히시잖아요. 그러면 색깔 변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온헬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집어넣으면 수소가 들어있는 물은 짙은 분홍색으로 변하죠. 그런 원리랑 같습니다. 이 산화질소 테스트 리트머스 종이를, 자, 맨 좌측은 믹스 커피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 물이고요. 그 다음 녹차예요. 그리고 요거는 산화질소를 드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타액을 발랐더니 이렇게 짙은 분홍색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결핍되어 있는지 부족한지 이런 게 4단계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색깔이 옅어요. 그러면 짙은 분홍색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러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도나 혈관의 내표 세포에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현장에서 그냥 접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산화질소에 대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혈압계예요. 이 혈압계를 측정해서 광주에 사시는 한 분께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런 혈압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중히 부탁드려서 체험 사례를 음성으로 좀 땄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조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NO의 체험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약물 부작용으로 혈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에노가 혈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에노가 빨리 출시되고 배송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절 전에 바로 전에 배송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섭취한 첫날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두근거림도 심해지고 해서 저는 조금 양을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좀 편안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노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아니, 그 이후에 원광대 1월 29일 날 원광대에서 에노 강의가 있어서 참석했었고요. 그때 혈압계를 안내를 받아서 재봤는데 163에 9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노를 먹고 나서요, 다시 한번 혈압계를 쟀는데 159에 92로 혈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대구 본사에 가서 맥파기 교육을 받고 또 이 혈압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해봤었는데요. 140에 91로 혈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물로도 잘 안 됐던 이 혈압 조절이 에노라는 제품을 만나면서 혈압 조절이 되는 걸 느끼면서 실로 정말 놀라웠고요. 정말 좋은 식품 런칭해 주신 회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20에 80이 될 때까지 진짜 열심히 에노를 먹을 생각이고요. 주변에 특히 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노를 많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체험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어제 광주에서 뵀는데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133에 83. 그 정상 범위 내죠. 139까지 정상으로 보니까요. 자, 이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돈 버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나 안 되겠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가서 누워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짧은 기간에 이렇게 혈압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맥파 측정하는 또 맥파기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그건 아직 데이터가 제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혹시 다음에 혹시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한 분의 체험 사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찬 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만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손끝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체험 사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문태경입니다. 저는 전 직업이 팥빙수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얼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이 엄청 많이 나빠졌거든요. 치료를 위해서 많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에노 365를 들었는데 관절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하루에 2알 정도 먹은 게 한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염증 부위가 손가락 염증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관절에 에노를 바르면 엄청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무겔이랑 에노를 섞어가지고 그 염증 부위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염증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풍선처럼. 좀 놀랍더라고요. 부풀어 오르다가 갑자기 퍽 하고 터져요. 터지면서 뭐 끈적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물인 줄 알았는데 실리콘처럼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면서 손가락 관절이 염증이 싹 빠지고 손가락이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지금 에노를 만나서 너무너무 또 행복하고요. 지금 손가락도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이런 제품이라면 저는 그 제품의 가격은 그 제품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에 비례해서 책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정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불행지수가 매우 행복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해본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 에노 365 제품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놀라보게 편안해지고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의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조금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살면서 건강은요,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건강에도 투자하지 못할 돈, 그거 버셔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철저히 체험하시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전하신다면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 우리 잘 아시죠?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답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나와 타인에게 가치를 창출하면 그 창출되어진 가치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행복해질 거고요. 그게 아름다움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어떤 경제적인 풍요의 문제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나는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고 돈 버는 거 이상의 정말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이전에 정말 많은 분들께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변화되지 못해서 이 제품을 몰라서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 이 제품 전하시면 반드시 그 가치를 창출시킨 것만큼 우리의 삶도 가치가 창출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